안녕하세요. 신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발생한 뉴로패식 페인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인을 정의하자면은 페인이란 실존하는 또는 잠재적으로 티슈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어, 깊, 어, 편하지 않은 센서리 또는 이모셔널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페인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게는 95%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많게는 45%는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페인 중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이고요. 그 중에 이제 신경과 관련된 뉴로제닉 페인 또는 뉴로패식 페인은 그 중에 3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은 치료 방법이 뚜렷하게 있는, 다시 말해서 잘 치료되는 방법이 있는데 반해서 뉴로패식 페인은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보다는 퍼센티지는 좀 적지만 치료 방법이 딱히 좋은 치료 방법이 딱히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아주 환자분에게는 안 좋은 페인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 중에서도 건샷 운드나 바이올런스에 의한 인저리, 또 코드 레벨로 봤을 때는 로어 레벨, 그리고 코드 인저리 타입으로 봤을 때는 컴플리트가 아닌 인컴플리트 타입, 그리고 코드 인저리를 받고서 환자에게 이제 스파스티시티가 생겼을 때 페인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인은 여러 가지 사이코소셜 팩터에 의해서 모듈레이션이 되는데요. 지금 나열해 놓은 5가지 정도, 디프레션, 어저스먼트 디소더, 앵거, 앵자이티, 스트레스가 페인을 악화도 시키고요. 악화된 페인 때문에 또 다시 이런 5가지 결과가 초래되는, 결국 악순환이 형성이 되는 그런 기전이 있고요. 그래서 페인의 어떤 피지컬한 부분을 감소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릴레이트된 사이코 소셜 팩터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환자를 어쨌든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뉴로패식 페인인지,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인지, 비세럴 페인인지, 뉴로패식 페인 중에서 어떤 뉴로패식 페인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히스토리일 것입니다. 페인의 퀄리티가 어떻고, 페인이 어디에 분포하고, 릴리빙 팩터가 어떤 게 있고, 어그로베이팅 팩터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필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exam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또한 다이agnostic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페인 신드롬을 분류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나타나는 페인 신드롬 하면 이 3가지,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 뉴로패식 페인, 비세럴 페인. 그중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이 가장 많지만 오늘 강의에는 머스큘러 스켈레탈 페인을 매니지하는 거를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금은 뉴로패식 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페인을 또 분류를 해보자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레벨에 따라서 인저리 레벨을 기준으로 그 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너브 인트럴먼트 신드롬이 이제 가장 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마디에 생기는 경우, 레디큘러 페인이 이제 가장 흔할 것이고요. 빌로우 레벨에서 그 아래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또 있겠습니다. 센트럴 페인 신드롬이 또 빌로우 레벨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겠죠. 뉴로패식 페인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와 연관이 돼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에서 잘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Nerve root entrapment, syringomyelia, transitional joint pain, central dystocia syndrome, nerve entrapment syndrome, 이런 것들이 이제 뉴로패식 페인, 코드 인저리에서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nerve root pain과 radicular pain을 먼저 알아보면 이거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으면서 nerve root가 이제 다쳐서 생기는 것인데
이거는 대개 이제 싱글 러브루트 디스트리뷰션 영역에 유니레트럴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인 앳더 레벨 인절이고 그 다음에 대개 수상 당시부터 통증이 생기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페인의 양상이 저희가 다른 라디큘러 페인을 디스크 디지즈에서 보이는 라디큘러 페인 이제 강도는 강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양상, 그러니까 칼로 베는 듯한, 타는 듯한, 쏘는 듯한 그런 통증이 이제 대표적인 통증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셔널 존 페인이라는 것은 노멀 센스가 있는 곳과 너멀 스킨 사이에 버닝, 에이킹, 알로디니아, 팅글링 같은 통증이 유발되는 걸 말하고요. 대개는 이제 바이레트럴한 경우가 많고 수상을 받고 수개월 내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기로는 도잘혼의 그레이 매터의 인지를 받음으로써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페인 신드롬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받음으로써 브레인에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생겨서 페인이 이제 생기는 그런 쉽게 이해하자면은 살라믹 페인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살라무스의 인파크를 받아서 그게 페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어떤 페인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가지게 되는. 하지만 이 코드 인저리에서는 그거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코드 인저리라는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브레인에 어떤 영향이 생겨서 변화가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빌로우 레벨 페인의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컨스탄트하게 오고 무드나 액티비티에 따라서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약이 없다, 치료법이 딱히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의 이제 패소피지올로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케미컬 익사이테이션, nerve recruitment, excitotoxicity, sodium channel change, ectopic discharge, deafferentiation, central sensitization, sympathetic involvement, antihydromic neurogenic inflammation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와 관련된 뉴로패식 페인을 정리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뉴로패식 페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로 가지고 와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때 왜 그럼 뉴로패식 페인이 생기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imbalance hypothesis와 loss of spinal inhibitory mechanism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데요. 도잘 컬럼과 스피노살라믹 트랙 간의 어떤 그 상호 균형이 깨졌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하는 게 imbalance hypothesis고요. 스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인을 억누르는 이니비트 컨트롤이 없어져서 페인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를 써가지고 도절 컬럼에 이제 그 커런트를 흘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이런 임밸런스를 맞춰주고 또는 이니비트 컨트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요 하이퍼테시스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인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절이다, 쏘는 듯하다, 칼로 베는 듯하다, 쥐어짜는 듯하다, 묵직하다, 시리다, 절이다, 그리고 쥐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뭐 뜬금없긴 한데 뉴로패식 페인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텀을 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로디니아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페인 자극이 아닌 자극, 예를 들면 옷깃만 스키지 그런 것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하이퍼알제시아는 실제 통증 자극이 더 과장되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핀으로 그 손등을 찌른다고 가정을 하면 핀으로 손등을 찌르는 자극은 원래가 페인을 유발하는 녹셔스 스티뮬러스입니다. 그거를 처음 이렇게 찌르고 두 번째 찔렀을 때 보면 하이퍼알제식해서 통증이 더 과장되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느끼는데 그런 현상을 하이퍼알제시아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되게 이제 그 뉴로패식 페인에는 두 가지가 다 관여하지만 알로디니아라는 현상이 이제 있는 것이죠.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죠. 되게 디스크 디지즈와 관련된 어떤 그런 페인에서는 하이퍼알제시아는 관찰되는데 알로디니아는 잘 없거든요. 근데
뉴로패식 페인에는 이제 알로디니아가 특징적이라서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뉴로패식 페인이 스파인al 코드 인저리 후에 생기면 그런 뉴로패식 페인이 베이스라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페인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인저리 받은 레벨 아래에 어떤 녹시어 스티뮬러스가 계속 형성이 되는 상황 또는 그러니까 머슬 퍼티그가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너무 어떤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 소모적인 상태일 때 그리고 이제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통증을 좀 더 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 오브 디스트랙션은 제가 지금 잘 안 와닿네요. 이건 좀 책을 찾아봐서 다음에 제가 보충하는 걸로 하고요. 너브 인트레먼 신드롬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버브 더 레벨에서 이제 흔한 걸로 돼 있고 카팔 터널 신드롬, 울라 너브 인트레먼 신드롬, 레디얼 너브 인트레먼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너브 인트레먼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너브 인트레먼 신드롬이 더 잘 생기는 리스크 팩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하지 마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치를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눌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체중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거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너브 인트레먼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링고마이엘리아는 되게 이제 코드 인체를 받고 환자가 증상이 이제 고정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서 다시 마비가 오고 해서 MR을 찍어보면 시링스라는 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관찰돼서 이게 온셋이 느린 게 특징이고요. 되게 이제 그동안에 없던 마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제 MRI로 진단이 내려주고요. 이게 확인되면 시링고 플루라 션트, 시링고 페리토니얼 션트, 또는 시링고 서브아라크널 션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션트의 프로시저가 좀 쉬운 건 아니고요. 신중하게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로패식 페인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 이런 뉴로패식 페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뉴로패식 페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첫 번째는 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너브 블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피지컬 테라피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뉴로서저리인데 서지컬 인터벤션을 할 수가 있고, 서지컬 인터벤션 중에는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콜로지컬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이코소셜 팩터들이 다 그 뉴로패식 페인을 어그로베이션도 시킬 수가 있고 사이코소셜 팩터를 잘 컨트롤해주면 그 뉴로패식 페인을 또 다운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트리트먼트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뭐 아큐펑처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에는 일단 뉴로패식 페인은 노시셉티브 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타이레놀이나 엔세이드 이런 게 잘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펄스 라인 드럭이 안티컨벌선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디프레선트를 같이 쓸 수 있고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오피오이드, 안티스파스티즘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안티시저 메디케이션, 안티컨벌선트는 옛날부터 써왔던 약으로 치면 카바마제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바펜틴과 프레갈바린입니다. 물론 발프로에이트, 그다음 옥스카발제핀, 도피라메이트 이런 것들도 뉴로패식 페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있지만 제일 잘 연구가 돼 있고 가장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입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의 이제 액션 메커니즘이 뭐냐? 이름이 이제 가바로 시작하니까 되게 가바 리셉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가바펜틴은 가바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알려진 정설이고요. 이거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블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기술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바펜틴은 물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생기는 뉴로패시픽 페인에도 사용하지만 다른 뉴로패시픽 페인에도 쓸 뿐만 아니라 최근 논문들에 따르면 수술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엠티브 아날제시아 또는 프로텍티브 아날제시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해 보니까 이제 사이드 이펙트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 somnolence, 졸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거나 떨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사용하는 가바펜틴의 용량은 되게 이펙티브한 도수가 1800mg으로 되어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3600mg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되게 디스크 디지즈와 연관된 뉴로패식 페인을 이제 컨트롤할 때는 되게 900부터 시작해서 이제 타이트레이션 하는데요. 되게 1200 정도 쓰고서 더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좀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하이리 이펙티브한 1800mg 정도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치료의 실패 주된 원인이 되니까 좀 더 사이드 이펙트를 잘 매니지하면서 그 이펙티브한 도즈까지 에스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레가발린은 가바펜틴 다음에 나온 약인데 굉장히 비슷한데 오라 옵섭션이 더 잘 된다고 되어 있고요. 사이드 이펙트가 좀 다른 식으로 나타납니다. 도즈는 75mg부터 시작해서 300mg까지 BID를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은 75mg짜리 타블렛이 있고 150mg짜리 타블렛이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쓰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바펜틴이 이펙티브 도즈까지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가바펜틴을 썼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제 프레가발린으로 체인지하거나 또는 사이드 이펙트가 안 나타나는 정도의 가바펜틴 용량을 유지하면서 프레가발린 애드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이 디프레선트가 이제 또 치료에 이제 또 애드온 드러그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의 업테이크를 증가시켜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이트립틸린, 노어트립틸린, 이미프라민, 데시프라민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인 이니비토리 메커니즘을 활성화된다고 되어 있고요. 되게 안티컨버선트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안티컨버선트와 이런 안티디프레선트를 같이 쓰는 경우에 좀노렌스, 디즈니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안티디프레선트는 직접적인 페인 이니비토리 메커니즘도 있지만 페인의 어펙티브한 부분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스파스티스 메디케이션은 이제 페인이 있으면 스파즘이 오는 걸 페인 스파즘 사이클을 해결해준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티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매니지하기 위해서 바클로펜, 클로나제팜, 단트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뉴로패식 페인 중에서도 이런 스파스티시티가 스파즘까지는 오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머슬 릴렉산트 이런 그 바클로펜 같은 아주 강력한 머슬 릴렉산트가 아닌 그냥 약한 머슬 릴렉산트, 엑소페린이나 아노렉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쓰고 있죠.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는 이제 혈압약인데 이것도 통증 조절에 이제 관여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2 아드레노 리셉터가 디센딩 이니비토리 컨트롤 시스템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약의 대표적인 크로니딘이나 자나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는 크로니딘 써보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써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로니딘을 항상 처방하려고 할 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저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에 혹시 하지만 안 그래도 이제 어지럽고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뭐 심하게 졸려하고 그래서 페인팅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크로니딘까지 쓰게 돼서 이제 그런 뭐 필립성 저혈압 같은 게 있던 환자가 좀 그게 과장이 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페인팅 같은 게 이제 생길까봐 좀 부담스럽긴 하죠. 캡사이신은 로컬리 이제 발라주는 약인데요. 토피컬 어플리케이션 하면 그 통증 있는 부위를 이제 좀 통증이 없게끔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리도카인,
GI를 갖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피오이드인데, 오피오이드는 그 치료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오이드는 타이트레이션을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 효과가 없으면 서서히 이제 올리는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피오이드들이 타이트레이션이 쉽게 약들이 이제 많이 쪼개서 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증이 있을 때 그때그때 쓸 것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할 정도의 어떤 그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픽스 도즈로 쓰는 것이 드럭의 세라피틱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이제 증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피오이드 자체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많고 어딕션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플랜이나 아웃컴들을 잘 고려해서 도큐멘테이션을 잘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오피오이드를 쓸 때는 뭐 좀 더 신중해지자면 어떤 동의서를 이제 받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피오이드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컨스티페이션과 어딕션인데, 이 컨스티페이션은 오피오이드를 씀과 동시에 스툴 소프트너를 같이 써주는 걸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오이드를 쓰면 점노레스가 생기는데, 이건 CNS 스티뮬런트를 써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먹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오이드는 어딕션 향상 문제가 있어 어딕션, 톨러런스, 피지컬 디펜던스, 수도 어딕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피오이드 약을 개발할 때는 항상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딕션이 덜한 약들이 이제 인기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강력한 그 진통 효과로 이제 헤로인이라는 게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헤로인은 세미 신테틱 오피오이드인데 이 정말 무시무시한 어딕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번만 쓰면 어딕션이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 목적으로는 남겨뒀던 약인데 지금은 헤로인은 치료 목적에서도 이제 쓸 수 없게끔 지금 돼 있는 약이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세미 신세릭 오피오이드들은 그 어딕션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써봐도 심각한 어딕션을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달에 이제 대개 이제 외래를 한 500명 정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니까요. 피지컬 테라피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피지컬 테라피 중에 이제 텐스라는 걸 이제 써서 통증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신경외과 의사니까 서지컬 인터벤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서저리는 어떤 커렉터블한 에티올로지가 확실하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 치료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목 같은 걸 이용해서 스테빌라이저를 한다거나 또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뼈가 잘 굳은 게 이제 확인이 되고 하면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피지 너브가 확인이 되면 디컴프레션 해줄 수가 있고요. 시링스가 있으면 서저리를 할 수도 있고. 커렉터블한 에티올로지가 없을 때는 스파이널 콜 스티뮬레이터나 셀렉티브 도작 라이조토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널 콜 스티뮬레이터는 아직은 치료 효과가 그러니까 40% 정도 맥시멈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초기에 이제 임프루먼트 보이는 경우는 헤테로지너스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20에서 75%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션 존, 레디큘라페인에 이제 잘 듣고요. 셀렉티브 도잘 라이조토미는 통증하고 연관된 도잘 루트를 이제 잘라주는 건데요. 그 듀라를 열고 그게 모터가 아니라 센서리 힘을 너브 스티뮬레이션에서 확인하고 통증하고 관계된 걸 이제 끊어주는 거죠. 진짜 그 뉴로패시 페인 환자 중에 신경을 끊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시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그 사이드 이펙트, 왜 센서리 그러니까 너브가 그 페인에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센서리 너브를 자르면 페인만 센서리만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 뭐 그 너브가 디스트리뷰션 하던 그 부위에 그 스킨의 디스컬러레이션, 아트로피, 그 다음에 CRPS, 식이염 끊어졌으면서도 통증이 생기는 뭐 디어퍼런시에이션 페인, 펜터널린 페인 이런 것들 복잡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코소셜 팩터들이 페인을 모듈레이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도 같이 병행이 되면 치료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골은 페인을 줄이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이제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치료법이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그 치료법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봐도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엄청 많잖아요.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 서저리, 피지컬 테라피, 아큐펑처, 뭐 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나열되는 걸 봐서는 똑 하나 부러지는 똑 부러지는 치료법이 없다라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멀티 모달 트리트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각 모달 트리트먼트의 어떤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와 톨러러빌리티를 잘 고려해서 그렇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은 배지 않지 널브 블럭만으로 통증을 치료하겠다. 또는 뭐 널브 블록은 배지 않지 강한 오피오이드만으로 메디케이션을 치료하겠다. 피지컬 세라피는 전혀 안 한 채 그 설저리를 하겠다. 이런 건 이제 그 치료 효과를 이제 떨어뜨린다 이거죠. 후페인 웨더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캔서 페인에 쓴 건데요. 어쨌든 뭐 제가 그 치료의 이제 지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뉴로패식 페인에서도 첫 번째 non 오피오이드, 두 번째 오피오이드 for mild to moderate pain, 세 번째 오피오이드 for moderate to severe pai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멀티디스플리너리 페인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팀을 이뤄서 저희가 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환자분들 그렇게 편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자기의 증상을 매니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그 환자가 나는 L45 디스크 45 오른쪽 디스크니까 이거 수술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거지 내가 이걸 수술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를 찾아온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리의 통증이 왔을 때 어떤 과를 갔을 때 어떤 멀티디스플리너리 그런 스트래티지나 그런 것들이 잘 된 병원이라면 환자의 그 이동 동선이 최소화되면서 치료가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환자가 편하고 환자가 편하니까 치료과도 좋고 치료과가 좋으면 환자가 많이 잡고 그런 이제 병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치료 방법이 똑 부러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 과에서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닉 페인을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비단 뉴로패시 페인만이 아니고 크로닉 페인을 잘 매니지하기 위해서는 아네스테지올로지, 뉴로로지, 뉴로서저리, 그다음에 그 리해빌리테이션 메디슨, 너서리,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 융합이 돼서 종합적 치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환자분의 치료가가 잘 난다. 거고 이거는 이제 표를 정리한 그 Diagnostic and Treatment Approach인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로패식 페인인 것으로 오면 그 레벨에 따라서 above 레벨, at 레벨, below 레벨로 이제 통증 레벨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진단이 들어가면 설저리를 하거나 메디케이션 하거나 이제 또 설저리 플러스 뭐 메디케이션 플러스 PT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타입 다 모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날제스 프레스크립션 방식인데 노시셉티브 페인은 스텝 1이 타이레놀, 엔세이드입니다. 그렇지만 뉴로패식 페인은 노시셉티브 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컨벌선트가 이제 안티 컨벌선트 TCA가 이제 어주번트로 스텝 1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들으면 트라우마돌,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오피오이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뉴로패식 페인이 환자가 이제 오면요, 일단은 대개는 뉴로패식 페인만 가지고 오지는 않고 코드 인절리와 관계된 다른 페인으로 이미 엔세이드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엔세이드가 이제 뉴로패식 페인을 직접 치료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릴레이트 페인을 줄이기 위해서 엔세이드가 쓰고요. 그중에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머스큘로스케일러 페인에 잘 듣는 아세클로페락 쓰고, 그 다음에 안타이 컴펄선트로 가바펜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에트라비를 이제 애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을 되게 900부터 시작을 하고요. 900을 써서 안 되면 도즈 어스컬레이션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올리게 되고요. 그럼 효과를 봐서 만약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럼 트라우마돌을 쓸 수도 있는데, 트라우마돌 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트라우마돌과 이제 약을 섞어가지고 좀 더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고, 그다음에 치료, 그러니까 약효가 빨리 올라가는 게 울트라셋이라는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약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약을 제가 애동합니다. 그 약을 쓰는 거는 울트라셋이 다른 아세클로페락하고 겹치지도 않고 안타이 컨버센트하고 겹치지 않고 TCA랑 겹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리돌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이제 섞여 있는 거니까, 트리돌이 뭐 아시겠지만 듀얼 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잘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울트라셋을 이제 쓰는 거죠. 울트라셋 쓰고, 그다음 그게 안 들으면 제가 약 타이트레이션, 그러니까 적은 용량의 이제 그 오피오이드를 이제 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오피오이드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패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패치는 이제 환자분이 그 임의로 붙일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고, 이제 약효가 갑자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뗐을 때 그 약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페인 페이션트가 오면 그 환자의 뉴로패식 페인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확 떨어질 수가 있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1단계 기본 치료는 약인데,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복합 치료하는 폴리파마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약 치료의 원칙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액션 메커니즘 다른 약을 이제 섞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의 이제 타이트레이션이 필요한 약들, 예를 들어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트레이션, 도즈 아스컬레이션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지컬 테라피, 서저리, 그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이제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들이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리 스페시픽, 센서리 중에서도 페인 스페시픽한 리셉터를 블록하는 약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약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는 혁신적으로 줄면서 페인만을 잡는 그런 약들이 이제 개발될 거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